이번 시간에는 자동 노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죠? 그렇죠. 기대가 너무 커요. 왜냐면 수동 노출 너무 어려웠거든요. 사실 좀 어려웠죠. 그래요. 사실 자동 노출은 어려운 수동 노출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요. 이 자동 노출이 카메라에 도입된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자동 노출이 탑재되고 나서부터 카메라의 그 노출에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건 자동 노출은 어려운 사진 노출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신나는 기능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왜 자동 노출을 먼저 안 가르쳐 주시고 그 어려운 수동 노출을 먼저 다루셨는지. 삐졌구나. 네. 예,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차차 알게 될 것이고, 자동 노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동 노출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죠. 뭐 노출을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동 노출이란 외부의 밝기를 카메라가 측정을 일단 해요. 그래서 그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셔터와 조리개를 자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셔터와 조리개의 조합이 그 자동 노출의 방식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 노출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동 노출의 여러 방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네, 빨리 배워봐요. 네. 먼저 자동 노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하는 P 방식이 있어요. 네. P 방식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 완전 자동이어서 그냥 찍기만 하는. 그렇죠. 그때 한번 찍어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조리개 우선식이라고 하는 A 방식이 있고, 또 셔터 우선식이라고 하는 S 방식, 다음에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이미지 프로그램 방식, 이와 같은 노출 방식이 있는데, 어쨌건 모두 다 자동 노출이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각 모두마다 표현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이제 노출 방식을 얘기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 방식, 프로그램 방식, 조리개 우선 방식, 조리개 우선 방식, 셔터 우선 방식. 셔터 우선 방식, 예, 이것이 기본이고요. 이제 추가로 이미지 프로그램. 이미지 프로그램. 예,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개 우선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혹시 반자동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반은 자동이고 반은 수동이고 아닌가요? 네, 자동식과 수동식의 중간 정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조리개 우선식이 그런 거예요. 즉, 먼저 촬영자가 조리개를 선택을 수동으로 해놓는 거죠. 해놓으면 카메라가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해주는데 자동으로 어떤 부분을 해주겠어요? 셔터를 자동으로 해주겠죠. 이렇게 반은 촬영자가 수동으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형식, 이제 이걸 반자동식 개념이라고 하는데 바로 조리개 우선식은 조리개를 촬영자가 먼저 맞추고 셔터는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는 방식, 이제 이런 것이 조리개 우선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꾸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냥 제 말을 듣고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면 안 돼요.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자, 조리개를 조이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체가 선명한 이미지를 얻는다고 했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을 할 경우에 조리개 우선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선명해지고 조리개를 열면
흐려지고. 배경이 흐려지고 이런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 조리개 우선식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조리개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심도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요. 1970년 후반에 자동 노출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 자동 노출 모든 기능이 다 탑재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한 가지 이렇게가 나왔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자동 노출 방식이 바로 조리개 우선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조리개 우선식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제일 선호도가 높은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 저도 참 많이 조리개 우선식을 즐겨 사용을 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진가들이 사실은 조리개 우선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방식인 것 같네요. 그런데 조리개 우선식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써보고 싶어요. 뭐 간단합니다. 조리개 우선식 모드, 즉 A 모드라고 그러죠. 예. A 모드는 조리개라고 하는 뜻의 aperture의 이니셜이죠. 혹은 또 딴 종류에는 AV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aperture value에서 조리개 값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A나 AV. 자, 여기다가 모드만 놓고 찍기만 하시면 됩니다. 조리개 우선식에서는 조리개를 일단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때 셔터 속도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조리개를 선택하고 화인다나 LCD 창을 살짝 보면 거기에 조리개치 옆에 셔터 속도가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조리개를 얼마에 놓았었어요? F11이요. 예. 현재 이 상황에서 조리개를 10일에 놓으면은 샷다 속도가 한 8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겨냥을 하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보고? 나를 뭐 천도서라고 다른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줄 압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자동이라고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적은 곳에서 조리개를 많이 조이게 되면 그걸 보충을 하느냐고 셔터가 느려져요. 그럼 촬영을 사실은 못하게 되는 결과하고 똑같이 됩니다. 네. 네. 또 상당히 밝은 환경에서 조리개를 조여야 되는 상황에서 조리개를 열었어요. 그럼 셔터에서 그걸 줄여주려고 이제 빠른 셔터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무조건 많이 열어놨다가는 역시 그 한계를 벗어나게 돼서 아무리 자동이지만 촬영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카메라는 당신이 이렇게 조리개를 해놓으시면 현재 이 상황에선 내가 조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뭐 껌뻑껌뻑하고 뭐가 난리를 칩니다. 이제 여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자, 이걸 잘 찾아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그런 경우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못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렇군요. 자동이라고 깔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이번에는 셔터 우선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앞서 조리개 우선식을 배웠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셔터 우선식은 셔터와 조리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움직여야 되죠? 셔터. 예, 셔터 속도를 촬영자가 수동으로 조절을 하면 조리개에서 카메라가 조절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셔터 우선식은 셔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하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셔터 속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셔터 우선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척척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카메라에 따라서는 셔터 우선식을 TV라고도 표시합니다. 자, TV는 타임 밸류라고 하는 즉 속도값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어느 때 셔터 우선식을 사용하면 되는지? 예, 예를 들면 달리는 자동차를 찍을 때
셔터 속도가 느리면 흔들리게 되죠. 네. 이때는 뭐 한 500분의 1초 같은 빠른 셔터 속도를 사용해서 정지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이제 반대로 달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 질주하는 질주감을 좀 나타내려면 일부러 15분의 1초와 같은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셔터 속도 우선식은 아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리개 우선식 때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셔터를 1000분의 1초에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설정된 셔터, 즉 1000분의 1초로 놓고 조리개를 맞추려면 한 1.4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렌스는 f2.8밖에 없는 그런 렌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진이 안 나오나요? 예, 결국 카메라는 필요한 조리개를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노출 그 부족이 되죠. 찍히긴 찍히더라도. 반대로 셔터 속도를 이렇게 느리게 하잖아요. 느리게 할 때도 조리개를 조이는데, 예를 들면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조리개 쪽에서는 조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이는데도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밝은 한낮의 일광 같은 데서 슬로우 셔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촬영을 할 때 그 조리개가 아무리 조여도 그냥 그대로 노광 오버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저는요, 흐르는 물을 슬로우 셔터로 해서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요.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낮에 찍잖아요. 그러면 슬로우 셔터로 사용하기가 어렵나요? 그렇죠. 여름 한낮에 폭포나 계곡을 이렇게 촬영을 하려면 그걸 이제 이렇게 슬로우 셔터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15분의 1초 이하, 뭐 때로는 1초 이하도 많이 놓습니다. 이 정도의 셔터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셔터 속도가 나오게 하려면 조리개가 월등 많이 조여져야 돼요. 보통 뭐 설정되어 있는 조리개 F16이나 F20이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자, 그냥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조리개 있는 대로 조이고 뭐 1초를 놓는 데지, 이렇게 하면 심각한 노출화다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촬영을 또 못한다면 또 우리 천 선생 방식이 아니지. 자,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그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렌스 앞에 끼우는 하나의 어태치먼트인데, ND 필터라고 있거든요. 이 필터는 빛의 양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필터예요. 컬러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이 필터를 렌스 앞에 끼움으로써 그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럼 줄여둔 양만큼 슬로우 셔터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르는 물 묘사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요? 이제 해결됐나요? 예,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번에는 프로그램 모드로 가봅시다. 프로그램 모드는 저도 좀 알아요. 저 먼저 시간을 배웠잖아요. 그래요. 셔터와 조리개의 특별한 선택을 할 필요가 일단 없고요. 셔터 버튼만 누르면 대충 잘 나오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스냅 사진 등에 활용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프로그램 모드를 가지고도 제법 신나는 그런 전문가급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론 모르죠. 창피해요. 그렇죠. 자, 이미지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드에 보게 되면 뭐 셔터와 조리개를 조절하지는 않지만, 이제 인물 모드, 또 풍경 모드, 크로즈업 모드, 스포츠 모드, 또 야간 촬영 모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카메라가 거기에 맞추어서 셔터와 조리개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조절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로 이런 그 컴팩트형에 많이 장착이 돼 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볼 만해요. 예. 그러면 그 뭐 그냥 대략 찍어도 그럴듯하게 나오는데요. 뭐 그러나 여기서 제대로 사진을 배우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직접 셔터와 조리개를 움직여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알아볼까요? 프로그램 모드 방식 중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에 P 있고 여기도 P 있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은 프로그램 방식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P는 뭐 초록색으로 둘러싸여 있다든지 뭐 이런 P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고정식 기본형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놓게 되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조정이 되지 않아요. 이제 혹시라도 아주 왕초보가 쓰다가 이것저것 막 움직여 놓고 이상하게 사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용 프로그램에 놓게 되면 다시 모든 세팅이 다 원위치가 되고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기능만 순수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프로그램에 놓고 다른 기능을 막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놨는데 기본용 프로그램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전혀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촬영 그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얼른 기본용 프로그램에서 일반 프로그램용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기능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자동 노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동 노출도요, 지금 우리가 배워본 바와 같이 잘 알아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동 노출을 잘만 활용하면 정말 편리하고 또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조교가 대표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 자리에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못 본다고 해서 대충 하시지 말고 꼭 확실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대로 아주 순수하게 따라 하시는 분이 결국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의 모습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듯이 슬로우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드로? 셔터 우선식으로 해서 슬로우 셔터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맞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풍경 사진을 선명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어떤 모드로? 조르개 우선식으로 하고 조리개를 쪼여. 예, 참. 정말 멋지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스냅 사진을 찍는데 신속하게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모드라면 좋겠습니까? 프로그램 모드. 예, 그렇습니다. 아주 쉽죠? 네. 네. 자, 잘 배워서 쉬운 거예요. 이거 사실 못 배웠으면,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약간 고급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빛이 부족한 곳인데요. 삼각대도 없이 조리개 우선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조리개를 열어야 됩니까? 조여야 됩니까? 조리개를 조여야 하는 거요. 조리개를 조인다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가뜩이나 빛이 부족한데 더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샷다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삼각대 없이 찍는다고 그랬죠.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려요. 예, 이때는 조리개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한번 맞춰보세요. 네. 셔터 우선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인데요. 셔터 속도를 좀 빠르게 했어요. 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 500분의 1초 해놨어요. 촬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각한 노출 부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잘 맞추셨어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너무 쉬워.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촬영 그 과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리개 우선식으로 10카트를 찍어보세요. 이때는 심도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어디가 흐려지고 뭐 정확히 나오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조르기 우선식으로 10카트. 그 다음엔 셔터 우선식으로 역시 10카트. 이때는 고속 효과 및 저속 효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셔터 속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번엔 프로그램식으로 한번 찍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촬영 조건이 현재 밝다, 그냥 웬만하다, 어둡다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찍어 보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못 나올 수도 있구나. 아무리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구나. 이런 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카트 찍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0카트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찍다 보면 디지털의 그 신나는 또 요소, 마음 놓고 찍어도 필름 값이 안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맵시 카트라도 이렇게 찍어가면서 즐거워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로구나 감을 분명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동 노출 모드를 이해한 순간 이제 편리하고 또 자유로운 노출의 세계로 여러분은 한 발자국 다가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본 후에야 비로소 자동 노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찍는 훈련을 거듭거듭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쉬지 말고 찍어야 됩니다. 매 과목에서 배운 것을 꼭 빠치지 말고 찍어봐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이래봬도 저 잘 냅니다. 네. 그래요. 괜히 선생님한테 혼나지 마시고요. 시키는 대로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평가 받길 바라면서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